시장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가 연준이 금리 인하 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달러화까지 간다고 공식 미디어를 통해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X를 통해서 내가 만약 이더리움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순 자산의 90%를 이더리움으로 두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과대 광고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그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코즈부 투데이 새로운 얼굴,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하주입니다.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시장이 너무 재미없었기 때문에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여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9월을 맞이한 만큼 우리 코즈부 투데이 신나게 그리고 시원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님들 소개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 저희 QR코드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저희 코즈부 투데이 가족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쪽에서 저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코인 고민 상담들 다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시장이 좀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어줬어야 했는데 이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촉촉하게 적셔줄 우리 오아시스 같은 존재, 전문가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코즈부 투데이에 오신 전문가님들 어떤 분이실까요?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코인 사냥꾼 비트트래커님, 그리고 이분은 소개를 할 때 발음을 좀 굴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코즈부 투데이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두 분 팬이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각자 본인 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트래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5년차 코인 트레이더인 비트트래커라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중점적으로 코인 시장을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비트코인을 추적한다라는 의미의 비트트래커님 앞으로의 활약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니엘 전문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저는 전업 투자자로 3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생방송은 처음이라 좀 긴장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생방송은 좀 처음이시지만 그래도 그동안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우리 첫 방송인데 기분은 좀 어떠세요? 첫 방송이라서 조금 긴장되지만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베테랑이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또 긴장한 티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니엘 전문가님, 지난주만 해도 만반의 준비를 해오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준비 다 되셨을까요? 제 나름 많이 준비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신 분들이 이게 내용이 만족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셔온 만큼 앞으로 시청자분들 우리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들과 시장을 짚어보기 전에 오늘에 있었던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즈가 공식 미디움을 통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달러화까지 올라간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트래커 전문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는 중앙은행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인데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대출 비용이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면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로 인해 예금 금리도 낮아지게 되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의 대출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자금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금리가 낮아질수록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고수익 자산이 더욱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번 9월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을 바로 달나라로 보낼 만큼 큰 영향을 줄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가 25bp로 이뤄질 확률이 70%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bp 인하로는 아직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2025년까지 예상되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비트코인도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로 우리 시장이 좀 수혜를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비트코인의 가격이 달나라까지 간다. 이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니엘 전문가님은 과연 연준의 금리 인하 시에 비트코인이 과연 달나라, 우주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관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리스크 자산인 주식이나 그리고 금, 암호화폐 같은 자산에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여 투자하는 경향이 커지므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서에이지의 말처럼 연준이 금리 인하 시 달나라까지 간다. 그 부분은 현 시점에서 이르기도 하고 매우 낙관적인 이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의 불장이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고정금리가 0.25% 수준에서 높아봤자 2%대였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5.5%인데 차이가 정말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 FOMC에서 금리 인하의 B컷이 나와서 5%가 된다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당연히 금리 인하의 B컷이 나오면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릴 수가 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달나라가 어느 정도의 달나라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달나라 간다는 건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미국의 금리 인하로 시장의 현금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좀 제한적인 공급이 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달나라까지 올라가는 건 좀 마찬가지로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놓칠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X에서 구 트위터죠. 내가 만약 이더리움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순 자산의 90%가 이더리움에 있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탈릭 부테린의 순 자산의 90%가 이더리움에 있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비탈릭 부테린의 발언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창시자가 자산의 90%를 이더리움에 보유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가치를 강하게 믿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건 투자자들에게도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가치를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도 나도 이렇게 믿는다라는 메시지를 투자자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고 하지만 동시에 이건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듣는 분들은 자신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부테린의 발언은 이더리움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각자의 재정 상황과 리스크 감수 성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탈릭 부테린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또 가격에 노출이 되기 쉽다는 말이고 또 여기서 또 각자의 재정 상황 그리고 리스크를 감수해서 분할적인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이 실제로 이런 게시글을 올렸던 날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4%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게시물로 이더리움의 가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비탈릭 부테린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의 창시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데 그만큼 그의 발언은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가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가 있겠죠. 이는 자연스럽게 매수세를 촉진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 실제로 부테린의 게시글이 올라온 이후 이더리움 가격이 4% 넘게 상승한 것은 이러한 심리적 효과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긴다는 발언은
이더리움이 단순한 거래나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넘어서 비트코인과 유사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겠고,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이더리움의 가치가 더 좋게 재평가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그 결과 더 많은 자금이 이더리움에 유입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핵심 인물의 발언에 의한 가격 변동은 일시적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장기적인 가격 추세는 다른 경제적 및 기술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의 영향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요인이나 경제적인 다른 지표들을 좀 살펴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요 인물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성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건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는 볼 수 없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도지코인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과대 광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증거 불충분으로 이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혹시 이 기사 읽으셨나요, 테르커 전문가님? 네, 이 소식 저도 봤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과대 광고했다는 혐의로 소송이 제기됐지만 이번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는 건 아주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이 사건은 코인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고 복잡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머스크는 워낙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보니까 그의 트윗이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이번 소송 기각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의 발언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보다 신중하고 자신의 판단에 기반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렇게 주요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12일 전쯤이었나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실제로 또 도지코인을 한 번 더 언급했고요. 이날 또 4% 넘게 도지코인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아버지다. 그리고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 코인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다니엘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런 부분도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과거부터 X 국 트위터죠. 거기서 도지코인을 여러 번 언급을 할 때마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현상은 도지코인을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근데 그의 막대한 영향력은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이나 시장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 하나의 밈으로서의 역할도 했는데요. 이 도지코인이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된 암호화폐였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상위권에 올랐는데 저는 그 큰 이유가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기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아버지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도지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그의 영향력이 큰 만큼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거나 시장이 그의 발언에 둔감해질 경우에는 도지코인의 가격은 큰 하락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 유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장난으로 만들어진 이런 밈코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가지 특정 이슈로 가격의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SNS에서 핫했던 그런 코인 시장의 뉴스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상황은 어땠을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장주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일주일 전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0.16% 다시 오늘 플러스권에 상승한 모습이네요. 현재 7,90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더리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형세 상승 전환했는데요. 0.21% 오늘 상승세 보이면서 335만 7천 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은 반대로 오늘 하락 추세 보이고 있는데요. 0.93% 빠지면서 74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승률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급등세 보였던 라이파이낸스 현재 급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3%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상승률 상위 종목 1위권에 안착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APNFT 현재 16%대 오늘 플러스권에 안착했고요. 그리고 오아시스 이틀간의 조정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현재 58.02원에 거래되면서 상승률 상위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어베일과 알파쿼크 각각 8%대 그리고 5%대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알파쿼크는 현재 1186원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부진한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락률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하이브가 7%대 그리고 믹스마블도 마찬가지로 7%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일째 낙폭을 키우고 있는 믹스마블입니다. 현재 2위권에 안착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급등세 보였던 펠라즈 오늘 조정이 깊습니다. 현재 6.5% 빠지면서 3,27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타바와 타이코가 현재 5%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타이코는 1,991원까지 밀리면서 하락률 상위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코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종이 비행기방에 들어오셔서 코즈부투데이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가족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코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 한 종목을 정해서 전문가님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그 이야기로 코인을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 코인 미식회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맛볼 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맛볼 코인은 바로 리플인데요. 시가총액이 무려 40조가 넘고요. 또 시총 순위는 6위에 빛나는 그런 리플입니다. 최근 SEC 소송 이슈로 급등세 보였던 리플이기도 했죠. 그런 리플 오늘 어떤 맛인지 오늘 전문가님들 이야기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리플 어떤 맛인가요? 네, 리플은 금융기관 간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SEC와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많이 해소됐고 리플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이런 변화 덕분에 리플이 국제 송금 시장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이슈가 있었던 리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전문가님은 리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전문가님, 혹시 리플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리플은 암호화폐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리플은 핵심 가치는 주로 금융기관 간에 신속하고 저렴한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 덕분에 리플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리플의 미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오늘 리플에 대한 또 하나의 큰 뉴스가 떴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리플을 250억 달러에 인수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고 있고 머스크의 영향력과 리플의 기술적 강점을 결합하면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연스레 생기겠죠. 저 또한 좀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만약 실제로 머스크와 리플이 협력하게 된다면 이는 리플의 규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SEC와의 오랜 법적 분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리플은 거래 수수료가 낮고 또 거래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열광했던 그런 코인이기도 하죠. 그런 리플 좀 주목해 볼 만한 코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코인 미식회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이 코인이 어떤 맛인지 맛 평가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트래커 전문가님, 리플 어떤 맛인가요? 네, 리플을 맛으로 표현하면은 카라멜 같은 맛이 떠오르는데요. 처음에는 살짝 쌉싸름한 맛이 느껴지지만 이제 곧 이어서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찾아오는 것처럼요. 규제 문제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이제는 더 큰 성장 가능성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라멜같이 달콤하고 씁쓸하다. 정말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갑자기 카라멜이 먹고 싶습니다. 네. 네, 그만큼 양면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다니엘 전문가님, 오늘 이 코인 어떤 맛인지 표현 부탁드립니다. 네, 리플을 좀 맛으로 표현하자면 핫소스 뿌린 피자 같은 이제 맛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피자는 언제나 사랑받는 음식이잖아요. 그 위에 핫소스를 뿌리면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맛이 나는데 리플도 기본적으로는 탄탄한 기술과 실사용 사례를 갖추고 있지만 그 위에 얹힌 핫소스 같은 매운맛의 규제 문제 때문에 때때로 너무 강렬하게 다가올 수 있기도 하죠. 하지만 매운맛 같은 이 규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런 기대감으로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더 큰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핫소스를 뿌린 피자 맛이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평소에 피자에 핫소스 뿌려 드시나요? 아니요. 전 뿌려 먹진 않는데요. 네. 예, 그냥 표현해봤습니다. 예. 네, 매워서 강렬하긴 하지만 또 이 시간을 기다리면 이 피자의 맛이 강렬하다. 이 코인도 아마 그럴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많은 코인들 중에서도 상승률이 높았던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꽤 괜찮은 코인인지, 그리고 내 매매 전략은 괜찮은지 알아보는 시간, 코인 이거 어때? 라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트래커 전문가님, 우리 어떤 코인 분석해 줄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코인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분석할 코인은 이제 두 가지 코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이고 그다음 하나는 솔라나입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인데도 비트코인을 빼고 가기가 너무 아쉽겠죠. 그렇다면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차트 분석 시작해 주세요. 네. 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고 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점점 변동성이 넓어지는 확산 삼각형의 모양의 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확산 삼각형 모양의 차트는 이제 조정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조정 구간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제 조정 다음에는 항상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 변동성이 커지는 확산 삼각형 수렴 모양의 패턴에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 다르고 있고, 지금 이 확산 삼각형 차트에서 현재 가격이 중간 정도 있고 최근에 가격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확대해서 더 보면은 폴링 웨지라고 하락세기형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락세기형 패턴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삼각형 모양을 띄우고 있는데요. 이 하락세기 삼각형에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거래량을 싣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추세가 지금은 하락이지만 상승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차트가 이건 30분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락 추세선 근처까지 방금 전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왔지만은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맞고 지금 소폭 빠져 있는데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지가 이제 최근 단기 변동성이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더 크게 확인해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지금 현재 가격이 57,900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차트 패턴 중에 하모닉 패턴이라는 패턴이 있는데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탄생된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은 가격 패턴이 완성이 됐을 때 가격이 반전할 수 있는 예상 구간을 찾을 수 있는 패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X와 A, B, C, D 이렇게 5개의 꼭지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 하모닉 패턴 중에 하나인 샤크 패턴이 있는데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되돌림 0.886 구간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패턴이 완성되는 D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그 가격대는 59,900달러인데요. 여기까지 비트코인 내려온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크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당장에 이 하락세기 패턴 모양을 뚫고 위로 강하게 올라간다면은 이 패턴의 근거는 깨지게 되고 앞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을 때 파월 네. 의장 연설이 나오고 나서 추세가 좀 전환되지 않았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전문가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하모닉 패턴으로 봤을 때 네. 조금 더 하락할 추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당장에는
이 가까이 있는 하락세기형 패턴을 돌파해주고 그 대신에 거래량을 싣고 크게 돌파를 해주면은 이제 다시 추세가 상승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 이 하락세기형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금도 방금 전까지 비트코인이 확대해서 확인해 보면은 방금 이제 딱 5시쯤에 근처까지 올라왔지만은 한 번 더 저항을 맞고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하단 추세선 이 부분 이 밑으로 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제가 앞전에 보여드린 이 하모닉 패턴이 완성되는 D포인트까지 58,800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좀 사봐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락을 좀 기다려봐야 할까요?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단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제 이 가까운 이 하락세경 패턴에서 하단 이 상승 추세선 이 부분 위에 있는 하단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진입을 고려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나는 매집을 이어가서 오래 가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51,000달러 이 부분까지 빠지면은 조금씩 안전하게 분할적으로 이제 매수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기다릴지 아니면 그 추세선을 돌파를 했을 때 매매를 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니엘 전문가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분석의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시작해 주세요. 네, 일단 비트코인 주봉부터 이제 날봉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주간 차트인데요. 주간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좀 간단하죠.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네, 현재 지금 이거 주봉 차트 캔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주봉 차트 캔들인데 보시면 고점이 보시면 내려가고 있고 고점이 내려가고 네, 있네요. 그리고 저점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현재 추세는 스윙 추세가 하락 추세라는 걸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또 박스권에서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굉장히 이제 횡보 중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보시면 네. 네, 보시면 이제 날봉 차트를 보시면 날봉 차트에서 추세 전환이라는 이제 ICT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마켓 스트럭처 시프트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 심리 관련된 거 아닌가요? 그쵸? 네, 들어봤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추세 전환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 이제 추세에 있어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추세에 네. 있어서 직전 저점을 고점을 형성하고 밑으로 내리면서 뚫었을 때 강하게 뚫으면 추세가 반전되면서 하락을 하게 되고 반대로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고점을 뚫었을 때 상승하게 되는 그런 이제 마켓 스트럭처 시프트라는 게 있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저는 상승 추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하락 추세에 있어서 내려왔던 이 추세에 있어서 고점이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는 돌파를 해 주었죠. 네. 바로 이 부분인데 돌파를 해주고 지금은 이 상승 스윙 추세에 있어서 풀백이 형성되고 있다. 네, 되돌림이 형성되고 있고 되돌림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현재 이 지점을 보게 되면 동일한 저점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보시면 같은 저점을 만들었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이제 유동성을 이제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밑에 ICT 이론에서는 이 부분을 리젝션 블록이라고 해서 거부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거부 네, 블록이요? 이 거부 블록은 어떤 말이냐면 네. 이 꼬리를 말고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탄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 매수가 네. 많이 나왔다는 네, 거겠죠? 그래서 롱 물량들이 여기에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내려오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구매를 한다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왔을 때 이 리젝션 블록이라는 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저항선을 그렇게 밑으로 추세가 뚫었을 때 다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이제 아까 트래커님이 또 말씀을 한번 하셨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여기에 똑같은 저도 패턴을 하나 이제 봤었어요. 바로 이제 이런 이제 폴링 웨지라고 하는 이제 폴링 웨지인데 폴링 웨지는 내려온 추세에 있어서 삼각형을 그리고 네.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차트 패턴입니다. 네. 근데 이 차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RSI라고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네. 상대 강도 지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RSI를 지금 보면 RSI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저점을 낮추고 있지만 RSI는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인데요. 보통 이 차트 패턴 같은 경우에는 폴링 웨지가 가격은 저점을 내리고 있지만 RSI는 이제 저점을 높였을 때 그때 비로소 좀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밑에 거부블록도 있고 거기에 지금 지지가 되었으므로 그리고 이 폴링 웨지도 있으므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사실 제가 네. 비트코인을 좀 사보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너무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좀 들어가도 될까요? 사실 지금 이제 불장을 기대하고 들어간다기보다는 네. 좀 이제 완전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 뚫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네. 이제 한 65K 정도가 되는 구간인데 네네. 그 구간을 뚫어야지만 지금 이 하락으로 된 추세가 이 횡보 추세가 꺾이면서 저는 그때야 비로소 이제 최고점을 좀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4시간 차트에 대한 폴링 웨지를 타기에는 이때 뚫고 나서 그리고 재차 다시 리테스트를 할 때 그때 들어가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전략은 하단에 보시면 저희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하셔서요.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종이 비행기방은 24시간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비트코인 그러면 혹시 좀 지금 매수의 기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는 매수가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트에서 그 폴링 웨지라는 게 사실 아직 뚫었을 때 타야지 지금 바로 타는 차트 패턴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뚫지 못하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손절이 바로 나오는 경우나 아니면 물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렸다가 이 추세선을 뚫고 나서 이제 리테스트 했을 때 그때 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트래커 전문가님, 미국의 기관에 이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제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나 이런 기사도 읽어봤는데 네네. 어떻게 트래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ETF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제 최고점을 찍게 되었는데 근데 현재 비트코인 ETF가 계속해서 유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ETF가 아직 승인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ETF는 보통 승인되고 반년 이상은 봐야 이제 ETF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알 수 있는데요. 아직 ETF가 된 지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상승에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 네, 상승의 모멘텀은 당장은 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괜찮은 진입 구간이다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트래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살펴볼 건지 살펴주시죠. 그 다음 종목 뭔가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솔라나입니다. 네, 그럼 솔라나. 최근에 제가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솔라나였는데 네. 지금이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짚어주세요. 지금 방금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 분석도 해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올라가기보다는 특히 비트코인은 전통적으로 9월이 약세의 달이었습니다. 이제 항상 비트코인이 이제 2011년에 시장에 출현되고 나서 이제 지금 2024년까지 보통 9월 달은 항상 마이너스로 끝났었는데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하방을 제가 보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이 빠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트코인들도 빠지게 돼가지고 지금 당장 솔라나를 매수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솔라나가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컸어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땐 이 박스권 내에서 네. 좀 저점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나름 또 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좀 아직까지는 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높은 위치까지는 아니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솔라나가 129달러입니다. 네, 이것도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차트는 일봉 차트이고 이렇게 박스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솔라나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방금 전에도 설명해드린 하모닉 패턴이 솔라나에서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은 129달러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패턴 5개의 꼭지점이 되어 만들어진 이 하모닉 패턴에 이제 완성 포인트가 D 포인트인데 이 D 포인트의 가격은 115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 같은 경우에 이름은 배 패턴입니다. 이 배 패턴 같은 패턴이요? 경우에는 하모닉 패턴 중에서 종종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이 패턴이 완성됐을 때는 보통 반등이 크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129달러고 앞으로 115달러까지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격이 왔을 때 이제 좀 더 신중하게 매수를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를 잡으려면 한 15만 원 선까지는 좀 기다려 줘야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니엘 전문가님, 그다음에 좀 분석해 주실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이더리움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나오면 또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나와줘야겠죠? 그렇다면 이더리움 차트 분석 시작해 주세요. 네, 이더리움은 그 이제 주간 차트부터 좀 살펴보자면 명확하게 좀 보이는 차트 패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이 삼각형 모양이 나오면서 네. 네. 이 하방으로 내려가는 이제 차트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저점을 낮추고 있는 건가요, 그럼? 저점을 원래는 낮추지 않고 고점만 이제 낮추면서 저점은 지지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모양의 삼각형 모양을 이제 발현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밑에를 뚫었을 때 네. 그때 저희가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떨어지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은 네. 이더리움은 지금 좀 밑을 뚫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리테스트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더리움은 매수하기에는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 가격이 좀 더 내렸을 때 지금 제가 여기 그어놓은 이 지지대 같은 경우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한번 매수의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하나 그어놓은 선이 하나 있는데요. 이 주간 차트에 상향 추세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추세선이 하나 있고 지지대와 겹쳐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온다면 신뢰도가 좀 더 높은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기사 중에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가 2021년 이후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또 이더리움을 좀 지금쯤 사고 싶은데 아직도 전문가님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만약에 매수를 하려면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솔직히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받아보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내려왔을 때나 가격이 한 2,129달러 정도 되고요. 그 가격은 아니면 이 이제 차트 패턴을 만들어 주었던 이 트라이앵글 위를 다시 올라갔을 때 그때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분석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도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 있으신가요? 앞으로 종목은 저희가 업비트나 뭐 빗썸에서 여러분들이 좀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거래대금이 좀 많은 코인들을 위주로 좀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간추려서 네. 그때그때 트래커님과 같이 정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래커 전문가님, 이더리움이 보면 좀 숨고르기 전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향후 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더리움 살펴보셨을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다니엘님께서 이제 차트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조금은 아직 매수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좀 더 빠지면 특히 9월 달에는 제가 비트코인 약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빠지면 이더리움도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매수 타점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좀 약세장이 왔을 때, 이더리움도 함께 또 빠졌을 때 매수의 구간을 그때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QR코드가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로 이 스캔을 하시면요. 저희 종이 비행기방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여러분께 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들과 쏙쏙 코인 고민들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빵! 이번 주는 어떻게 운전을 해야 성공 투자의 목적지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한 주를 이끌어갈 경제 지표들 따라가 보는 시간, 이 코인 내비게이션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로 갈지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50bp B컷이 될지 아니면 베이비컷이 될지는 아직 구체적인 힌트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되곤 합니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목했었던 경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GDP 결과인데요. 미국은 GDP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총 3단계 나눠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가 됐던 건 2단계 잠정치였고요. 3%라는 결과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이 굉장히 주목을 했었던 경제 지표도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미국의 근원 PCE가 시장의 전분기 대비 2.6%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연준이 좀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결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앞으로 또 이런 경제 지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또 이 시장의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청신호는 여전하지만 50bp에서는 좀 멀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트래커 전문가님, 이 경제 지표들로 50bp에서 좀 멀어진 것 같으세요? 네,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확인해 보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요. 특히 2분기 GDP 잠정치가 3%로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근원 PC 물가 지수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가에서는 50bp 인하가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50bp를 인하하게 되면은 연준이 미국 경제를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25bp를 인하할 확률이 70%, 50bp 인하할 확률이 3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도 이제 50bp의 B컷보다는 25bp의 베이비컷을 더 가능성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트래커 전문가님은 월가에서는 50bp가 도리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아무래도 25bp 베이비컷이 좀 우세하다라고 하시면서 25년도까지는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트래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개인적으로 50bp가 인하됐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25bp가 되면 좋을까요? 저는 50bp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탄탄하지 못한다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제 베이비컷, 이제 25bp가 내려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의외입니다. 저는 사실 금리가 인하되면 될수록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많이 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또 이런 50bp가 되면 또 시장이 불안해질 수도 있고 이 투자자들이 경계심이 짙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니엘 전문가님, 이렇게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이 시장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저 또한 B컷보다는 0.25bp의 베이비컷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야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이번 GDP와 PC 물가지수 지수 발표가 나오면서 GDP의 잠정치는 3%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에 잠정치 발표에 따라 경제가 이미 충분히 강하다면 과도한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근원 PCE 물가 지수 또한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지표인데 이 지수는 2.6%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을 의미했죠. 그렇게 이 두 가지 발표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꽤나 잠재우는 지표 발표였는데,
뭐 여기서 갑자기 B컷을 때리면 그것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다시 생기게 만드는 꼴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표 발표하는 꽤나 상반되기 때문이라도 베이비컷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들 사실 미증시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제가 영향을 받나 싶을 만큼 아직도 고점을 갱신 중인데 우리 시장에도 경제 지표가 많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나요? 사실 경제 지표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건 사실이긴 한데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금리라고 좀 보긴 하거든요. 경제 지표보다는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변동성이 그만큼 심한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 지표보다는 사실 저는 이제 금리 인하 쪽에서 좀 더 어떤 방향성으로 이어질지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두 분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는데 혹시 전문가님 저희 첫 방송 어떠셨나요? 혹시 아쉬운 부분 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코즈투데이 첫 방송인데 조금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릴 내용들이 도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오늘 좀 많이 긴장을 해서 많이 이제 틀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을 텐데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잘 준비해 와서 여러분들이 잘 전달되고 또 좋은 내용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번 9월에 다가오는 FOMC에 있어서 또 저희가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한번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네. 9월에 FOMC를 다가오는데 우리 시장이 좀 경계감이 올까요? 아니면 좀 그래도 상승의 모멘텀이 돼가지고 좀 상승할 여력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FOMC가 이제 2주 정도 네, 남았는데 맞습니다. 그 이제 시장에 이제 금리 인하라는 그 명목 하에 사람들이 이제 대중 심리가 이제 인하에 있어서 시장이 올라갈 거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작용할 거라서 단기적으로 반등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아,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거는 또 좋은데 우리 다니엘 전문가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가오는 FOMC 어떻게 네. 보시나요? FOMC에 있어서 일단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제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 그거에 이제 중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많이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베이비컷이 나오면 저는 또 트래커님과 좀 생각이 좀 반대로 비트코인이 오히려 좀 많이 상승으로 가기보다는 네. 하락을 하지 않을까 하락을 할 좀 수도 생각을 하고 있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B컷이 나왔을 때에도 저는 또 뭐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은 좀 안전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유동성들은 금으로 좀 많이 유입이 되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뭐 시장의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눌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좀 안에 있는 기술적 측면과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좀 말이 어려웠네요. 네, 이런 경제 지표나 아니면 이런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있어서 또 투자자들에게 경계감을 불러일으킬지 아니면 상승을 기다리는 축적이 구간이 될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여러분. 확실히 9월이 되니까 제가 회사 오는 길에 바람이 좀 시원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우리 시장도 좀 더 시원하게 뻥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즈부투데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송이 끝났다고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코즈부투데이 종이 비행기방은요,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저희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저희 코즈부투데이 가족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거 아니면 코인 종목들 그리고 궁금하셨던 앞으로의 상승 추세선 같은 걸 여쭤보시면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종목들 그리고 코인 분석들 전문가님들이 24시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해답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올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소식 찾아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